지금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지층 민주당 입당 러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포동의안 이탈표 등 위기에 사흘 만에 사흘 3일입니다. 여기서 숫자 3이 뿅 등장을 했죠. 사흘 만에 14,000명이 지금 들어왔다.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비명계에 향한 반감이 높아서 좀 갈등이 예고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입당을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목소리로 좀 들어보고 올까요? 그 체포동의안 그 부결 이후에 지금 우리 당에 입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월 27일 오후부터 3월 2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약 3일간 일일 평균 4,700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 평균 입당자가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3일간의 내용을 보면은 10배 가까이 입당자가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또 친명이 개딸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많이 입당 러쉬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 여기 이 명단이 무슨 명단이냐? 누가 반대표를 던졌다, 뭐 기권표를 던졌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명단들 틀린 게 많다.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에 중단을 좀 해달라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SNS를 올렸는데 여기에 또 진중권 전 교수가 또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부추긴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말리는 척하면은 뭐하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 글을 SNS 글을 올렸는데 윤경호 의원님. 진중권 교수는 말리는 척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중권 교수는 요즘에 누구를 향해서든 다 뭐 총을 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다 비판의 대상을 삼고 있잖아요. 뭐 제3자가 그냥 구경하면서 툭 던지는 얘기 이건 좀 쉽죠.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지금 위기는 위기인 게 지지율 하락 추세를 보면 네. 갤럽 조사가 지난 2월 첫째 주 때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4, 네. 1%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었더라고요. 그게 양쪽이 이렇게 갈라져서 네. 국민의힘은 뭐 유지가 되는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1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뭐 10%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떨어졌다라는 수치로 나타났으니까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의 부결 체포동의안 투표를 놓고도 당 내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지금 해법은 달리 찾아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사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소가 돼 있는 거에 대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게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대표가 김모 씨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몰랐다라고 얘기한 게 허위 증언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것 같은데 전 그거 하나에서부터 물꼬가 쉽게 터질 것 같아요. 그런 타율적인 어떤 교통 정리로 네. 민주당의 내부는 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교통 정리가 끝까지 되지 않으면 뭐 당이 갈라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게 그러나 선거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어떻게 네. 보면 민주당에게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이 수박 하는데 왜 자꾸 애꿎은 수박을 얘기를 하느냐. 수박이 무슨 죄냐. 수박 농사 짓는 농민들은 듣기가 좀 불편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구에서는 수박 농사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대구 부근에는 그 지역 중에서는 이제 수박보다는 뭐 참외라든지 성주에서 이런 이제 참외군요. 농사를 많이 네. 하고 사실 이제 과일에 비유하는 게 사실은 바나나가 사실은 원조죠. 바나나는 이제 그 바나나? 제이미 교포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네. 조금 비아냥할 때 겉은 이제 그 한국 사람 아, 아시안 사는데 속을 네. 까니까 이제
백인과 같은 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진짜 애꿎은 수박이 요즘 이제 순환을 겪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은 예상됐던 것이고 당내 민주당 내 갈등도 저는 당연히 이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2월 27일 체포 동의안 이제 부결은 됐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가쪽 혹은 무효표 기권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수면 위로 이제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양상이 제가 볼 때는 쉽게 깔아앉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게 사법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쌍방울이라든지 백현동 이런 것들이 이제 기소가 추가적으로 되면 또 체포 동의안이 날아올 거고 네. 또 지금 현재 그 공직선거법에 김문기 오인이 되신 처장을 모른다 한 거라든지 또 백현동이 이제 국토부에 이제 협박 위협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사실은 명백하게 허임이 사실은 뭐 국토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그런 어떤 그 갈등 상황은 더욱더 폭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입당이 조금 늘어나게 된 것은 안민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 뭐 신임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좀 대비해서라도 좀 입당이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뭐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홍 의원님은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기사를 보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3대 악재. 자, 3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3대 악재.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지율 하락, 내분. 이 3대 악재의 출구를 못 찾는 민주 이재명 거취 정린 없인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장동 그리고 후원금 사건도 기소 수순이고 이재명 대표 일주일 내내 재판에 좀 매달려야 되는 상황. 여기에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10%포인트가 벌어졌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호소의 수박 논쟁이 수습이 안 된다. 굉장히 지금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불이 세 곳에서 났습니다. 뭐부터 수습을 해야 될까요? 뭐부터 꺼야 되죠? 이제 불은 세 곳인데요. 이제 발원지는 하나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예요. 그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를 이제 촉발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불을 난 지점을 소화를 하면 저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사법 리스크 자체는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고 봐요. 일단 지금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증인만 해도 한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판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유죄 무죄를 갖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빨리 끝낸다? 이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내분이 굉장히 심한데 네. 사실 뭐 강성 지지자들의 어떠한 이런 내분에 굉장히 막 엄청나게 이걸 촉발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어떤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의 버팀목이라고 했다면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짐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진중권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까지는 굉장히 써먹다가 이제 말리는 척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린 척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개딸들한테. 네. 하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 개딸들을 그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은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상은 계속 내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과연 해결할 책이 있는가? 저는 이제 별로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앞으로 대장동 유죄 관련해서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욱더 내부는 더 심화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태로는 굉장히 많은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돌파구가 없는 거죠. 어제 돌파구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다음 기사 같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찾는 이재명. 경기도가 친정이죠. 경기도를 이재명 대표가 찾습니다. 민생 투어 재개로 국면 전환에 시동을 좀 걸어보겠다라는 건데요. 10일 날 수원과 부천의 이 행사에 참석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친명 비명 사무총장직 놓고 또 설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민생 투어를 재개하는 걸로 좀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김경만 의원님, 네. 국면 전환 좀 시동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국면 전환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금 민생과 경제 현장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외교도 위기고 남북 관계도 굉장히 어렵고 한반도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당의 책임이라는 것은 민생 현장을 살피고 어려운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앞서 언급하셨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 안의 갈등,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참 걱정을 해주시고 하다못해 진중권 교수까지도 걱정을 해줘서 고마운데 네. 오히려 이러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자꾸 언급하고 부각시키는 거, 이게 오히려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조장하는 측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견들을 좀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단결하자. 그래서 정말 윤석열 검찰 정부가 내세운 사법 프레임에 우리가 대항하는 단일 대우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내분을 최소화하면서 민생의 현장을 살펴야 된다. 네.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 민생의 현장이고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장점인데 네. 그동안 이런 쪽의 사법적인 부분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약화됐지 않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더 민생 투어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